무려 20년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정말 길고 긴 악연. 이게 드디어 마침내 대한민국의 완벽한 승리로 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기더 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20년 동안이나 이어진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 달랐어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라고 하죠.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한테 론스타에 무려 4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와, 진짜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꼼짝없이 해외로 빠져나갈 뻔했던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최종 결과는요? 정말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배상금 0원. 네, 단 한 푼도 물어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심지어 오히려 론스타가 우리 소송 비용까지 물어내게 됐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죠? 아니, 거의 다 졌다고 생각했던 소송을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 같은 대역전극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승리의 비밀 제가 하나씩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승리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겼다 수준이 아니거든요. 왜 완벽한 승리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보세요. 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ISID의 판정이라는 게 한번 내려지면 뒤집히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판정이 500건이 넘었는데 이 중에서 일부라도 취소된 게 딱 25건이에요. 근데 이번처럼 판정이 전부 취소된 사례는요, 역사상 단 8번뿐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바늘구멍을 뚫은 겁니다. 엄청나죠? 아니, 그럼 대체 이 지긋지긋한 싸움, 시작이 뭐였을까요? 자, 시간을 20년 전으로 한번 휙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IMF 외환위기 직후였죠. 2003년에 론스타가 경영난을 겪던 외환은행을 약 1조 4천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에 HSBC에 이걸 약 6조 원에 팔려고 했는데 이때 우리 정부 승인이 좀 늦어지면서 무산이 됐어요. 결국엔 2012년에 하나금융에 약 4조 원에 매각을 했죠. 아니, 여기서 이미 3배 가까운 차익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론스타는 정부 때문에 더 비싸게 팔 기회로 놓쳤다 이러면서 소송을 건 겁니다.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론스타가 처음 우리 정부에 요구한 돈이 얼마였냐? 무려 46억 8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거의 7조 원에 육박하는 진짜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지루하게 법정 다툼을 이어갔는데요. 2022년 드디어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이러면서 약 4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물론 론스타가 주가 조작을 한 책임도 일부 인정되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명백한 일부 패소였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죠. 자, 이렇게 일부 패소 판정을 받고 나서 우리 정부가 엄청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이 판정에 불복하고 취소 신청이라는 초강수를 둔 거죠. 근데 이 결정이 당시 엄청난 정치적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정부 입장은 이거였어요. 판정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야권에서는 이길 가능성 거의 제로다. 괜히 시간 끌다가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다. 이렇게 엄청나게 비판했죠. 이건 그야말로 정부의 명운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판 속에서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취소 신청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단이 결국 대역전극의 발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던 이 싸움을 대체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승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에요. 비유하자면 곤투시합을 하는데 한쪽 선수 손발은 꽁꽁 묶어놓고 싸움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 정부의 승리 논리는 들어보면 의외로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자, 보세요. 2022년 판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쓰인 게 뭐냐면 론스타랑 하나금융 이 둘 사이의 다른 재판 결과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끼지도 않았던 재판 결과를 근거로 패소 판결을 받은 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거나 반박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고요. 바로 이 지점, 이걸 취소위원회가 이건 심각한 절차 위반이다 라고 딱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게 바로 판을 통째로 뒤집어버린 결정적인 한 방이 된 거죠. 이렇게 20년에 걸친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승리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당연히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지켜냈습니다. 둘째, 투기자본의 무리한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금융주권을 지켜냈다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요. 심지어 소송 비용 73억 원까지 론스타가 물어주게 됐으니 완벽한 승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괜히 이자만 불어날 거다 이런 비판을 무릅쓰고 내린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승부수가 결국 통했다는 아주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네, 20년간의 지긋지긋했던 악연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남긴 교훈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승리가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당신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 TV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대한민국의 통쾌한 승리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 꼭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